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소창업기업 대표님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는 사안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때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에 매칭해서 근간해서 사업을 수행하면 마중물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사업의 성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유익한 시간, 정보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자료를 보시면 4월 29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자료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을 한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를 마련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간단하게 보고요. 핵심 내용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속성장, 그리고 함께성장, 그리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해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즉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똑똑한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의 방향을 엿볼 수 있겠죠. 중소기업은 전체 우리나라 기업 수의 무려 99%, 그리고 고용의 81%입니다. 네,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의 총 65%, 거의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경제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외부 상황들이 좋지 않죠. 특히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자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ESG를 기반으로 하는 신무역 장벽화 등으로 국제적 경영 환경이 급속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한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산업 출현 가속화하고 또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오늘의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전 좀 순서를 거꾸로 해서 결론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는 Q&A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한번 더 보겠는데요. 최근 대내외 환경 급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경영 환경이 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신보호 무역이죠.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첨단 산업 보호, 탄소 규제, 그죠? ESG죠. 그래서 신무역 장벽 강화로 중소기업 성장에 외부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 자체적인 자력 힘으로 이 장벽들을 뚫고 나기가 힘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전환, 그리고 또 산업 전환 시대를 맞이했다. 네. 이제 AI가 지금 모든 산업의 근간,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 출현되고 있고, 이에 따른 디지털 전환 압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한테까지도 디지털 산업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 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올해 배정을 했고요. 이미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봤더니 23년 기준 OECD 기준 봤을 때 32개 국가 중에서 소기업은 우리나라가 21위, 중기업은 18위, 대기업은 15위, 아주 절반 이하에 다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태계 구조적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네,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를 보는 거죠. 성장 잠재력 악화다. 혁신 중소기업 증가세가 약하고 이제는 혁신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뒤쫓아가는 중소기업의 상태가 부실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수출 중소기업 및 기술 수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양극화입니다. 대기업 대비 만성적 생산성 격차에 대해 더해서 AI 활용과 디지털 전환에 뒤처질 경우 이 격차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개인화가 심한 맞춤형, 고객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품을 제공해야 되는, 즉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핵심을 맞추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AI 역량들이 더해져야 원가도 낮출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현실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구 문제도 한몫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자, 이게 그대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으로 이어져서 CEO의 고령화로 기업의 안정적 승계마저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업 승계에서 기업 승계로 이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경제 근간인 AI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 진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러한 전략 체계를 발표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무엇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제들이 잘 정착된다면, 즉 현장에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잘 활용한다면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압정형 기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군이 두터운 피라미드형 구조죠. 네, 이렇게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출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 개랍니다. 네, 7만 개에서 27년까지 앞으로 3개년이죠. 어떻게 보면 단중기 전략입니다. 10만 개로 늘리겠다. 50% 가까이 늘리는 거죠. 네,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혁신형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네, 그리고 투자 유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혁신형 인증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성장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개까지 양질의 기업들을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요,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21년 64%에서 자, 이것이 달성되는 27년에는 70% 이상, 네, 10만 개에서 70% 이상이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전략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죠. 5대 전략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똑똑한 지원. 이렇게 5대 전략이 되겠고요. 각 항목별로 4개 또는 3개 추진 과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첫 번째 혁신 성장입니다. 혁신 성장은요,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신산업 진출 또는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려면 규제 특례 신설을 통해서 기업의 규제를 되도록이면 규제 때문에 신산업 진출을 못하는 것을 막겠다. 네, 확산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신산업 진출은 제2의 창업으로 보아서 네, 제2의 창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AI, 그리고 디지털, DX죠.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술 개발, R&D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단계를 전면적으로 좀 혁신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주도로 벤처 투자와 인수합병 M&A를 촉진한다. 이 얘기는 결국 창업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네, 투자제도 개선을 통해서 네, 또는 투자 생태계에서도 이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엑시시 쉬울 수 있도록 유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딜도 좀 확산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녹색 경제 전환을 통해서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삼고 선제적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서 이제는 가업 승계에서 벗어나서 기업 승계로 범위를 확대한다. 네, 이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 디딤돌을 단단히 한다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요.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이제 5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3년 동안 조세 혜택을 주던
이 조특법이라고 하죠. 조세특례 제한법을 5년으로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세제 특례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 협력사 간에 공급망을 혁신을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기술 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기준은 7년 이하입니다. 7년이 넘어가면 일반 기업으로 되면서 이제 창업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이 기간을 연장을 해서 10년까지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제도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지방 중소기업이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 창업기업 기준을 늘린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방부터 이렇게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받을 지원 사업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이미 중앙 부처에 몰려있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위임이 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창업 예산, 창업 지원, 기존 기업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들이 많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복지적인 부분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전략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도약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도약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 교류를 촉진해서 대기업 CVC 등이 참가해서 글로벌들과 투자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창업 도약 패키지 등을 보면 글로벌 기업들과 여러분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래서 공급망을 같이 사용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그 기업들을 교두보로 삼아서 매출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좀 더 넓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략 다섯 번째 똑똑한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지원이란 키워드가 나왔죠. 우린 좀 유념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 체계를 혁신한다. 네, 그래서 지원기업 선정평가,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 모델을 활용해서 기술 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더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지원 사업에 한창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키워드들이 내년 지원 사업부터는 늘어나야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통한 마중물, 즉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평가 표준 진단 모형을 만들어서 혁신 성장 역량 지수를 도입하고 기술 원천성 판단 모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평가 모델을 시범적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 거래터 플랫폼이라는 이걸 만들어서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 평가 모델을 통해서 역량 자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우리가 이 AI와 빅데이터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할 때요. 자가 진단을 통해서 이 해당되는 부분에 AI와 빅데이터 내점수가 얼마가 되는지 스스로 역량 판단을 하고 점수를 아마 체크하는 그래서 기입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정책금융 나왔죠. 융자입니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 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 배분을 확대한다. 즉 이런 신성장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을 더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분야에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공급 비중, 금융 비중을 현재 53%에서 27년까지 70%, 오늘 70%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네, 17%를 늘리겠다. 그만큼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 기업에 확대 공급해서 하는 한편 창업 R&D 지원 사업과 정책 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업 지원 사업, 즉 보조금 사업, 또 R&D 지원 사업, 출연금 사업이죠. 이 두 가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융자를 추가로 더 저리로 해주는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서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게끔 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년도 지원 사업의 방향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장 접점 규제를 혁파한다.
규제로 가로막혀서 진출 못하는 창업 생태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제도들을 도입할 모양입니다. 한번 볼까요? 규제 내비게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그렇죠?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 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 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 규제 트리를 제공한답니다. 네, 가칭. 그래서 13개 지방 중기청의 규제 감시단을 설치해서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방마다 있는 아마 TP, 테크노파크를 이용해서 같이 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기업 전략 이행을 위해서 과제별로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규제를 신설하고 또 제도를 변경해서라도 밀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내선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거나 내가 이런 사업 하는데 어떤 조언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되고요. 참고 일과 이 공문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제가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 멘션에 달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내년도 지원 사업 방향을 지금 미리 선점하셨고요. 보셨고, 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구나. 그러면 내 사업의 방향은 같이 이런 방향을 보면서 나아갔을 때 더 많은 마중물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성공 사업을 위한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